그릇에 밥을 잘 펼쳐주고 자, 고기를 예쁘게 마지막에 아까 썰어뒀던 단가루 여기 후추 간은 먹어보고 본인이 좀 싱겁다면 다른 거 크게 넣을 필요 없이 뭐 맛소금 정도만 들어가도 되게 맛있을 거거든요. 냉제육을 하려다가 고기가 오버쿡이 돼서 급 노선을 변경해버린 돼지곰탕입니다. 집 앞 마트에 뒷다리 싱싱한데 싸게 팔더라고요. 뭐 해먹을까 하다가 한동안 그 SNS에서 그 레시피 되게 유행했던 냉제육 한번 해먹으려고 지방 있는 삼겹살이나 뭐 목살 이런 부위도 괜찮은데 지방 그렇게 안 많고 살코기 많은 쪽도 해먹으면 맛있거든요. 확실히 이제 전지 후지 쪽은 모양이 별로 안 예뻐가지고 이 부분이 그나마 좀 하면 모양은 예쁘게 나올 것 같고 냉제육은 확실히 해먹어보니까 껍질이 있는 부분을 쓰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. 뭐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조금 모양 예쁜 쪽으로 이렇게 두 개 하니까 500g 조금 넘게 나오거든요. 요거 가지고 오늘 냉수육 한번 해볼게요. 냄비에 고기 잠길 만큼 물 받고 물부터 먼저 팔팔 끓여줄게요. 그 SNS에서 유행하던 그 정호영 셰프님 레시피 보면 소금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던데 저는 나중에 요거 국물도 먹을 거라 가지고 집에 있는 이것저것 야채들하고 집어넣어서 그렇게 끓일게요. 맛소금, 통후추, 올리브수잎, 페페론치노도 한 개만 쪼개서 넣을게요. 마늘도 있으니까 몇 개 넣고 대파도 몇 개, 위스키도 반잔 조금 넘게.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국물도 같이 먹으려고 이것저것 넣어서 만드는 거고 정호영 셰프님이 처음에 소개해 주신 레시피 보니까 돼지고기가 싱싱하면 냄새가 안 나가지고 그냥 딱 소금만 넣고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요 국물도 조금 같이 먹으려고 원래 집에 뭐 통후추, 월계수잎 뭐 이런 거 하고 야채도 조금씩 다 있으니까 저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넣어 만드는 거고. 자, 이제 물 팔팔 끓을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. 자, 이렇게 물이 팔팔 끓으면 아까 준비했던 고기 넣어 줄게요. 팔팔 끓고 있던 물에 돼지고기가 들어가면서 끓는 물 온도가 100도에서 이제 떨어지니까 물이 안 끓거든요.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물이 팔팔 끓을 때까지 잠깐 기다릴게요. 자, 다시 이렇게 물이 팔팔 끓으면 타이머 10분 맞춰주겠습니다.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품 조금씩 올라오는 거 있으면 살짝 걷어주세요. 이렇게 타이머 올리면 바로 불 끄고 꽁 덮어서 잔열 가지고 이제 고기를 익혀주는 거거든요. 일종의 그 수비드 방식하고 유사한 느낌으로 가져가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고기가 그렇게 많이 두껍지 않아 가지고 일단 타이머 한 20분 30분 사이로 맞춰가지고 중간중간 체크 한번 해볼게요. 20분 일단 맞춰보겠습니다. 지금 20분 지났는데 원래 그 정호영 셰프님이 소개할 때 그 레시피에서는 뚜껑 덮고 뭐 1시간 50분 하시더라고요. 고기 두께가 각자 어디서 구매해오고 어떻게 자르고 하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서 저는 지금 요거를 신부 온도계를 한번 찔러 볼 거거든요. 지금 꽂았는데 고기가 81도까지 나왔습니다. 이러면 이제 좀 실패한 거죠. 한 65도 그 사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는 요 정도로 너무 많이 익어버렸습니다. 생각을 잘못했네. 뚜껑 덮기 전에 한번 찔러 볼 걸 그랬네.
만약에 요거를 하실 분들이 계시면 무조건 이제 고기 두께라던가 냄비도 틀릴 거고 가스 불도 틀릴 거고 인덕션인지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뭐 1시간 뜸 들이랬다 50분 뜸 들이랬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요런 온도계 있으면 뚜껑 덮기 전에 한번 찔러보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 거기서 몇 도 정도 나왔는지 보고 시간을 좀 가늠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어쨌든 다 삶아진 고기는 이제 냉장고에서 차갑게 식혀야 되는데 겉에 보면 이제 저 물에서 꺼낸 거라서 지금 수분이 되게 많아요. 이 수분 먼저 한번 닦아줄게요. 자, 이렇게 겉면에 수분 한번 제거해주고 이제 이 친구를 랩으로 똘똘 말아줄 겁니다. 이렇게 랩으로 잘 감싸줬고 이 친구들 이제 냉장고에서 좀 식혀줄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기가 좀 작게 했더니 그렇게 오래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 사이즈면 한 2시간 정도면 다 식을 것 같긴 하거든요. 근데 저보다 이제 고기 두께가 뭐 이렇게 두 개 겹칠 정도로 이렇게 크게 했다 하시면은 뭐 한 4시간 이상은 식혀주셔야 안에까지 잘 식을 것 같아요. 저의 실패로 인해서 제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은 실패를 안 한다면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이 친구들 냉장고 넣어놨다가 나중에 잘라볼게요. 기왕 냉제육 실패버린 거 돼지 곰탕으로 바꿔가지고 해먹어볼게요. 무는 뭐 할 거냐면 아까 전에 이제 고기 삶은 국물 거기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한번 끓일 겁니다. 여기서 포인트는 무를 작게 얇게 잘라줄 거예요. 아까 끓여놓은 고기 국물로 들어갔던 거 싹 다 건져줄게요. 건더기 깔끔하게 싹 걷어주고 다시 끓일 겁니다. 여기다가 바로 고기 국물 저 다시 끓는 동안 요 아까 전에 만들어뒀던 수육 꺼내서 얇게 잘라줄게요. 고기는 이렇게 준비해서 따로 빼놓을게요. 이거는 나중에 넣을 탕파. 이렇게. 자, 이렇게 팔팔 끓으면 무를 건져가지고 살짝 먹어보세요. 무가 먹었을 때 아삭아삭하거나 막 딱딱한 것보다 부드럽게 이렇게 씹혀야 되거든요. 아직 약간 아삭아삭해서 조금 더 삶을게요. 자, 다시 한번 이거는 좀 확인하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. 저는. 네. 영상 찍다가 배터리 없어가지고 날아갔어요. 그래봤자 뒤에 먹는 거밖에 없으니까. 이게 만들 때 저희가 막 몇 시간씩 우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돼지국밥이라던가 뭐 사골 곰탕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진한 느낌은 전혀 없어요. 이제 맑고 가벼운 느낌. 원래 냉제육 레시피라고 이제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는 게 그냥 끓는 물에다가 소금만 넣고 고기를 삶는 거거든요. 근데 저는 몇 번 해먹어봤는데도 소금만 넣고 그렇게 삶으면 그 국물을 못 먹겠더라고요. 이 돼지 향이 너무 세게 받쳐가지고 당연히 물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돼지만 들어갔으니까. 그래서 저는 이 국물 이렇게 먹으려고 처음에 뭐 대파랑 월계수랑 뭐 통후추랑 이런 거 저런 거 좀 넣은 건데 저는 이렇게 넣으면 이제 그 돼지 향도 나면서 다른 향신료들 향이 진하게 올라올 수 있는 돼지 향을 살짝 눌러주니까 저는 이게 딱 좋더라고요. 혹시 냉제육 해먹으실 일이 있으시면 이렇게 해드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제가 아까 무를 좀 작게 얇게 잘라서 넣었는데 시간이 많으시면 좀 뭐 두껍게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냉제육을 하려다가 실패했지만 오히려 좋아. 안 나빠. 되게 매력있고 맛있어요.
냉제육을 만들면 어차피 국물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아유, 빨리 먹으러 가야 되겠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